우윤근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갖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 여러가지 법과 국감 이후 정기국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특히 유가족들에게 유족 참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 역시 진정성을 갖고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례회동이 정치 복원과 신뢰 회복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라면서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중산층이 떠안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최경환 부총리도 스스로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소위 초이노믹스 100일, 한국 경제는 거의 재앙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고 반토막이 난 종목만도 30개에 달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휴대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TV 이런 5대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일 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제조업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질 임금 인상,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가계 소득 중심의 신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계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 소득 중심 경제가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는 중국 고전의 대학의 가르침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째, 아파트 전세금은 19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이란 명목 아래 주택담보대출 비율, 소위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완화한 결과로 가계부채가 1100조 시대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값 띄우기 경기부양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며칠 전 김종인 박사께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분명하게 진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박사는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모두 취약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막연히 금리 내리고 경기 부양한다고 되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인 박사는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볏짚 태우는 것처럼 부르르 탔다가 꺼져버리는 것이지 효과가 전혀 없다. 경제 상황이 이런 때일수록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합니다.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소속 의원이 중심이 되고 당 정책위원회가 결합하는 형태로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 현실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이어서 백기현 정책부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의 국정감사에서는 윤호정 의원이 밝힌 것처럼 최저소득계층 1분위의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이 1%에 달한 반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실효세율이 0.11%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총소득 대비 부담률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배세 부담이 무려 9.1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배 역진성이라는 제품의 담배값 자체가 소득의 역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치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세전염연구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가 개편 방안, 정부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서는 이 수치가 존재하였지만 최종 보고서는 이 수치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은폐하기에 주요 데이터를 임의로 제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혼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학자도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부자 감세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홈쇼핑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8조 7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이지만 5대 기업의 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부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의료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민병도 의원의 공정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년간 홈쇼핑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 144건 가운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고, 시정명령, 시장 권고가 138건으로 95% 이상을 차지했고 가징을 물린 경우는 겨우 6건이었습니다.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주요 홈쇼핑 업체들은 거리낌없이 지속적으로 불법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공정위는 경고에 대해서는 사무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고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밀실관행, 공정위 고발, 독점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주 산업위에서는 MB정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석유, 가스 등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불실 추궁을 집중적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강물자원공사, 그다음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석유공사가 있습니다. 청년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개월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절정계획 사업을 총지휘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불시메이브 대표적인 케이스인 하베스트 나르 인수, 대규모 부실을 우려되는 홀림버, 에스티켓 뱅크의 인수,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는 그랜드스톤 LNG 계약 체결 등 실체에 대한 설명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함께 역할했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충실하게 답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엉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명이 또 증언으로서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국방위원회 백군기 대장님의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방위원 백군기 의원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원하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어제는 밤늦은 시간까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출동하지 못해 문제가 됐던 통영함 비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질타한 문제의 사업입니다. 통영함 사업 부실은 각종 사회 부조리에
원흉으로 지목되는 간피아가 부른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2억 원짜리 선체 고정 분파 탐지기를 41억 원에 구입한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비는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이 나오지 않아 해군 측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장이었던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중령은 사관학교 선후배관입니다. 또 통영함에 관련된 무기 중개업체 A사에는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 임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한기철 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사업 수출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군맥을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결국 그것이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는 20년 전 오늘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꼭 닮았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순위에서 국방부는 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영함 비리와 같은 사건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국방부는 바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먼지를 털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정희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MB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외교는 형님의 자원 외교를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체가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습니다. MB 정부가 자원 부국과 체결한 MOU는 총 71건으로 이중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입니다. 대신 MB 정부 핵심 인물들이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1조 4천억 원, 멕시코 볼레오 광산 2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낳았고 총체적 부실 경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한전 역시 전원개발과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들어서 작년 한 해만 400억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ESS 배터리 사업의 자원이 될 볼리비아 리튬 개발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야심찬 자원 외교는 한국사회 관피아의 부조리의 수단이 되었고 공기업들은 영혼없는 과잉 충성으로 빚더미에 올라있는 패착을 낳았습니다. 공기업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무모한 야심만 앞세운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자원 외교를 앞세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MB정부 자원 외교의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어서 남현희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감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전염병 감염 예방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에볼라 발병 지역의 보건인력 파견을 공식화하고 우선 선발대를 11월 초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에 10월 17일 현재 총 9,191명이 감염되고 4,5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짓게 되는 등 에볼라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어떤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보건인력 파견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건인력 파견을 통해서 에볼라 발병국의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되는 우리 보건 인력의 안전이며 현지에서의 귀국 후에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견 시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지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하게 준비한 후에 파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 인력의 에볼라 감염 시 수송 대책이 있는가, 또 에볼라 감염 환자 발생 시에 확진에 필요한 레벨 4 안전 수준의 실험실이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프라가 갖춰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선발대 이후에 본대가 가는 시기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개막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정권회의와 관련하여 에볼라가 발생했던 3개국의 불참이 있었지만 방역대책을 게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TU 참가자들 중에서 최근에 에볼라 발병국을 방문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 지속적인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발언. 이계호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MBC는 뉴스투데이 방송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대법원은 MBC 신경민 의원 막말 보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신경민 의원은 MBC의 명예훼손 방송에 대해 2년 가까운 지리한 재판 끝에 MBC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10월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르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의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MBC는 신경민 의원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이번 일이 방송사의 공정한 보도를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저 이름이 같은 김성주 적십자 총재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국회 역사상 일반 증인이 아닌 기관 증인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상황입니다. 국민의 성금과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매년 보건복지 국감에 출석해 성실히 국회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막 임명된 총재가 국민의 감사 대신 외유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김성주 총재가 불출석하면 중국에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적십자 총재 찾으러 중국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출국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면 23일 귀국해 국감을 받고 다시 출국하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귀국 후 별도의 국감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국회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국회는 고민입니다.
출국 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네, 이어서 원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TF팀에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담장에 윤호중 의원, 이원회, 이미경 의원, 김현미 의원, 임내연 의원, 민홍철 의원, 홍정화 의원을 라고 말씀을 드리고 TF팀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주거와 주거주택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전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주안을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도시법 TF팀은 기 언론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삼선의 시장 출신 행정의 달인 백재현 의장과 단장으로 하고 이원의 유대은, 박남춘, 박윤수로 발표합니다. 올해같이 국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당은 주요 증인 재택을 차일피일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MB 자원 개발의 부실 문제를 밝히기 위한 책임한 당시 지경모 장관의 증인 채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새누리당이 촉구합니다. 정책국감, 책임국감을 위해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이 더 이상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는 법사위, 장모위, 국방위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법사위 광주고법과 고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병헌 시신 발견 등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그동안의 국방 군납 비리에 대한 그 작표에 대해서 실증적 예의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질타를 함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무위는 공정위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등 대기업 집단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공정위 업무 혜택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만 3세와 5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보육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행안위 국토위 감사에서는 시설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안전사회 추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급일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산자의 MB정부 당시 자원개발의 문제점과 국토위의 철도 민영화 및 철피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규백 수석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올해 11번째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이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칠 전에 270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책 국감에 치중한 한 해였다, 국감이었다라는 총평가를 했습니다. 야당이 과거처럼 무조건 폭로성 또 비난인색으로 막말하고 이런 게 아닌 정당한 비판과 대안을 근거 있는 비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야당의 정책 국감을 방해하는 정부 행태가 극에 달했다.
우리가 46건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감이 끝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서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는 일반 증인이 아니라 당연히 헌법이 정한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해외 출장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민의 이 심판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당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네, 이상 공개를 마치겠습니다.